네, 비타민이 부족한 여러분들에게 비타민을 듬뿍 날려드리는 취업 비타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상큼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PR연구소의 윤호상 소장, 그리고 열정교육 컨설팅의 조은호 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상큼하시네요. 네, 자, 두 분께서 오늘 준비하신 취업 비타민 주제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구직자의 책방이라고 가져오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먼저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네. 구직자들은 과연 이 방에 어떤 책들이 준비가 돼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네. 자, 이런 뭐 주제로는 준비하신 이유가 있어요? 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지금 당신과 내년 이맘때 당신의 차이는 네.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과 읽는 책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지만 예. 네, 좋은 말이네요. 와닿네요. 네, 와닿죠. 네. 그래서 우리 구직자분들이 지금의 모습과 내년의 모습이 좀 달라지려면 어떤 책을 읽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말과 그리고 방학을 맞아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독서, 구직자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도 책만 잘 읽어도 굉장히 좋은 스펙이 될 수 있겠죠? 네, 실제 리딩으로 리드하자라는 이지성 작가의 경우는 1년에 100권 이상 읽는 프로 리딩을 통해서 인생의 반전을 일으켰고요. 네네. 저 또한 이제 책을 포털 사이트에 책을 내건 된 작가로 소개해 있는데, 제 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의 책들을 읽으면서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기업들은 요즘에는 신입사회의 인성과 함께 인성의 기반이 되는 인문적인 소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나 이런 기본적인 전공 서적 이외에 다양한 책에 대한 질문들을 면접에서 반복되고 있고요. 특히 올해의 경우는 KB국민은행의 경우는 인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책을 먼저 배포하고 지원자가 읽은 책, 그 책을 통해서 변화했던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미리 적는 것뿐만 아니고 면접에서도 심도 있게 토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이제 추천 서적부터 좀 만나볼까요? 네. 네, 실제 가장 유명한 책인데 2008년에 말콤 그레드웰이 지은 불후의 명작 아웃라이어를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책의 이름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트렌드에 대표하는 단어로 불리고 있는데요. 실제 아웃라이어라는 것은 일정선을 천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면서 보통의 사람의 범주를 넘어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책에서는 아웃라이어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적절한 시기와 기회, 그다음에 환경 지배적 활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했는데요. 1만 시간의 법칙은 본인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후에 1만 시간의 노력을 반복한다면 그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대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저도 책 쓸 건데. 아웃사이더. 그래요? 자신의 자전적인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1만 시간 말콤 그레드웰이 먼저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도 또 인용이 됐는데요. 굉장히 네.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좋은 책 읽고만 그치면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실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책을 단순히 좋은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좋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그래서 아웃라이어를 통해서 본인이 진로 목표를 좀 가장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 단순히 취업이 용이한 거나 그다음에 주변 사람이 시각으로 기준으로 찾기보다는 본인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일, 10년 후에 본인의 모습과 관련되는 진로 목표를 설정하신 후에 그 분야에 대해서 차근차근 1만 시간의 노력을 채워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또 조은호 대표가 또 소개해줄 책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네. 뭐 터키 남자가 썼나요? 네. 터키 남자분 아니고요. 일본 남성분이 쓴 책인데요. 네. 제가 간혹 이런 고민을 좀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나? 도대체 얼마나 잘 살려고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지? 네. 뭐 이런 일에 대한 회의나 고민이 올 때 수시로 꺼내서 읽는 책이 있거든요. 네. 바로 이나모리 가조 회장이 쓴 왜 일하는가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의 저자인 이나모리 가조 회장은 바로 교세라를 창업해서 세계 100대 기업으로 키운 대단한 인물이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3대 기업가 중 한 명이자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월급도 못 받는 그 빈털터리 회사에 입사를 해서 나중에 교사라를 창업하기까지 자신의 그 관련된 경험을 쭉 서술한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일하는 이유 그리고 일하는 방법 등을 이 젊은이들에게 알려주고자 책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목차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왜 일하는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사랑하는가, 또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꿈꾸는가,
그리고 일에 만족하는가와 마지막으로는 창조적인가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책 한 권 속에 일, 인생 그리고 경영까지 모두 아우르는 책이고요. 네. 이 글로벌 경영자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직자분들에게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일을 싫어하는 분들 그리고 힘든 일을 꺼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또 일 자체가 두렵거나 특히 자신이 왜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특별히 고민하지 않으셨던 그런 구직자분들에게는 꼭 한번 읽어보시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소장님께로 넘어가서요. 또 다르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2주 전에 이제 특이한 직업으로 소개해드렸던 정리 컨설턴트인데 네네. 여기에 관계되는 국내 1호의 정리 컨설턴트의 윤선현 대표의 책이 있는데요. 하루 15분간의 정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정리의 개념이라든지 이유, 성공 사례, 노하우 등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단순히 공간 정리뿐만 아니고 시간이나 인맥 정리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단순히 소개해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각 문단별로 액션 플랜을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관련 양식이나 핵심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좀 실천으로 연결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제 통해서 본인만의 책상이나 방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시간, 인맥들을 겨울방학 동안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또한 지나온 시간들이나 경험들이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취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겨울방학을 통해서 본인만의 차별적인 스토리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가 이제 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요. 우리 대학생들은 주로 어떤 책들을 좀 많이 읽나요? 네, 그래서 저도 참 궁금한 부분인데요. 안타깝게도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에 중앙일보가 낸 자료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어떤 조사를 했냐면 예. 서울대에 있는 도서관 최근 대출 1위 순위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의 서점이 꼽은 잘 팔리는 책 순위를 낸 적이 예. 있었습니다. 네네. 또 대략 보면 서울대 대출 1위가요. 바로 그때 당시에 베스트셀러였던 공중근해. 그리고 2위가 김훈 씨가 썼던 또 베스트셀러죠. 남한산성. 또 그 이후에는 사랑 후에 오는 것들, 부의 미래, 생각의 탄생 등 이러한 유가 주로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고순위에 올랐었고요. 네네. 이에 비해서 하버드 대학교 서점 판매 순위, 즉 대학생들이 돈을 주고 사본 책이죠. 1위가 바로 조지 오웰이 쓴 1984, 그러니까 1984죠. 유명한 고전이죠. 고전인데요. 네. 2위가 토니 모리슨이 쓴 빌러브드, 그 외에는 뭐 죄와 벌, 위대한 개츠비, 또 분노의 포도, 제인 에어 등이 나왔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서울대생은 신간을 읽고 예. 하버드생은 고전을 읽는다고 볼 수가 그래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그 읽는 도서도 그렇지만 구매하는 도서들도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 베스트셀러나 그 이후에는 뭐 취업 관련 서적 그리고 토익 자격증 시험 관련 서적들이 대부분이 고순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대학생들은 현대물이나 신간 위주로 편식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이고, 생각을 예.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시고 싶은 고전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사랑하는 고전이 있는데요. 예, 바로 예. 세종실록입니다. 네, 세종실록, 예. 그렇죠. 그 조선왕조 실록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기록 유산이잖아요. 그 중에서 조선의 제4대 임금인 세종이 32년간 재임하면서 벌어진 거의 모든 것에 관련된 기록이 바로 세종실록인데요. 네. 왜냐하면 임금은 한 나라의 CEO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CEO로서 세종이 사회부터 시작해서 경제, 문자에 이르는 전 분야에 걸쳐서 최고의 창조 활동을 이뤄낸 최고의 CEO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CEO들이 그분을 통해서 지식 경영, 소통 경영, 그리고 마음 경영과 창조 경영을 두루 배우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실록 속에는 임금의 말한 거 그대로 그리고 행동한 거 그대로 세세히 기록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어록만 공부하고 외우셔도요 엄청난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일상적인 모습들도 세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벼락이 쳐서 3명이 죽었다. 또는 뭐 그 정광병, 정신발작 증세인데요. 그때 석삼이라는 사람이 손가락을 잘라서 구워 먹었더니 나았다와 같은 네.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서 엄청난 그 스토리텔링의 보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네. 그때 그 세종대왕 했던 말투로 지금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밥을 주시오. 뭐 그런 거는 조금, 예. 네. 그리고 이제 세종실록 하면 이제 저희들이 딱 생각할 때는 한자로 돼 있고 왠지 굉장히 분량도 많고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예. 근데 다행인 건 네. 국사편찬위원회가
모두 다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서 게시를 해두고 있고요. 네. 한문본과 더불어서 한글로 번역을 해서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를 읽으실 필요는 없어서 읽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네. 단 32년간의 일상의 내용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분들은 이번 방학을 맞이해서 실록 스터디 그룹을 한번 조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각 팀별로 그 연도별로 좀 구성을 나누셔가지고 스터디를 하시게 되면 방학 중에 토익이나 면접 스터디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나중에 훨씬 더 취업에는 도움이 될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는 그것도 좀 분량이 많다라고 하시면 요약대에서 나온 단행본을 좀 추천드릴게요. 뭐 창조의 CEO 세종이나 세종처럼과 같은 책들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이거 다 세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맞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고전까지 훑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다른 파트로 넘어가서요. 요즘에 뭐 스피치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득력이 강한 그런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책도 한 가지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세계 최고의 프레젠테이션 전문가인 제레미 도노반이 만든 테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네. 테드라는 것은 이제 짧은 시간에 영상인과 강한 메시지를 담아서 관객에게 전파하는 형식인데 지금 저희 사회에서 지배적인 강연 콘서트를 비롯해서 각종 방송국에서 하는 강연 프로그램이 이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테드의 전반적인 이제 살아있는 정보라든지 노하우를 200페이지 내외에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살아있는 메시지의 진실과 경험을 담는 것, 그리고 하나의 핵심 메시지에 집중해서 욕심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제 소개해놨습니다. 네. 이 책은 특히 이제 구직자나 취업 준비생은 프레젠테이션 면접에서도 좀 적용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욕심보다는 하나의 핵심적인 대안을 집중해서 좀 심플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본인의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차별적인 스피치, 그다음에 설득의 노하우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단순히 그냥 수용하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구직자들의 어떤 책방을 위해서 비타민 처방을 좀 팍팍 쏴줘야 될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네. 우리 조은희 조은희 대표님, 실장부터 들어볼게요. 팍팍 쏴주세요. 네. 이번 팍팍 드리는 비타민은 세종의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책을 읽을 때는 한 가지라도 오로지 하여 지극히 자세히 보고 깨우쳐야 한다. 지금 사람들은 이것저것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독서를 하고 연구를 해도 도무지 얻는 것들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조선시대 사람들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도 베스트셀러 위주로 너무나 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직자 여러분들은 방학 동안만이라도 그 패턴을 조금은 벗어나셔서요. 자신의 마음밭을 넓고 깊게 갈 수 있는 좋은 책 한 권을 골라서 좀 탐독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네. 이렇게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좋은 책 한 권을 거듭 읽어서 정밀하게 생각하고 세밀하게 파고 드시게 되면 내년 봄은 더욱더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구직자 여러분, 내일 꼭 투표하세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윤호선 소장님. 네, 우리나라의 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랄까 읽는 것보다는 소장의 가치를 많이 또 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이제 독서를 한다는 부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하듯이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네. 하루에 3시간이라는 무리한 계획보다는 하루에 10분, 20분이라는 작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고요. 단순히 책을 읽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이 책에서 중요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본인이 직접 실천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통해서 정말 똑똑한 책 읽기 어떤 방법인지 자세히 들어봤고요. 여러분들 꼭 추천해드리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겨울 좀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인사PR연구소 윤호상 소장, 열정교육 컨설팅의 조은우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